이곳은 서울대학교 미술관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한국 최초의 대학교 미술관입니다. 2006년 현대미술로의 초대전을 시작으로 개관한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2026년인 오늘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포착하고 사회 이슈를 반영하는 다양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대학에 속한 기관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의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결정, 얼마나 많은 시도, 얼마나 많은 노동, 얼마나 많은 연구, 얼마나 많은 구상과 축적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마침내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시작은 2006년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당시 서울대학교 박물관 현대미술부장이었던 이종상 교수는 서울대학교 내 미술관 건축의 필요성을 주도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1995년을 미술의 해로 지정하며 미술 향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은 눈에 띄게 높아졌고 국내외에서는 한국 미술의 위상을 드러내는 다양한 국제 전시들이 활발히 열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건립에는 이종상 초대관장님의 뜻과 노고가 컸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설립 초기에 동숭동 시절에 미술대학 현판 옆에는 미술관이라는 현판이 함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교사도 많이 부족했던 시절이었는데요. 미술관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미술관은 미술대학의 오랜 꿈과 염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서울대학교 50주년을 기념 사업으로 시작하여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추진한 대학 내의 중요 수원 사업이었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반세기 역사의 기념비적인 이미지를 창출하여 21세기에 웅비하는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미술관 건립 취지에서도 잘 나타난 일입니다. 또 대학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및 국가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건립에 대한 논의는 당시 높아지던 문화예술 활성화의 요구와 서울대학교 50주년 기념사업의 흐름 속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서울대학교는 미술관 건립안을 삼성문화재단에 제출했고 삼성문화재단은 이를 받아들여 미술관 건립 기증협찬을 결정합니다. 이번 미술관 개관의 이면에는 삼성문화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 미술관을 서울대학교에 세워주셨습니다. 문화 저변 확대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정신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곳 서울대학교에 세워진 미술관은 꿈 많은 학도들에게 폭넓은 예술과의 조우를 선사할 넉넉한 품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예술의 언어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 둘, 셋! 기공식 이후 미술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건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램 쿠라스의 설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일단 반은 건물이 먹고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워낙
학교 전체에 내에서도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미술관으로서 상당히 독보적인 그 외관과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6년 서울대 미술관이 오픈했을 때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보다 렘콜라스의 건축을 보러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건축적 제스처가 강한 작품에 이 전시 작품이 종속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미술가들과 학예사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죠. 하여튼 20년 전에 당시 한국에서 OMA의 실험적인 건축을 대학 캠퍼스에 도입한 것은 당시로서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대가 조용한 이 보수적 학술 기관이 아니라 이 아방가르드한 건축을 통해서 동시대 담론을 수용하는 역량이 있음을 선언한 것이죠. 우선 첫 번째 학생으로서 이 공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처음부터 눈에 시선을 확 끌어잡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정문에 이제 샤 바로 뒤에 있잖아요. 근데 입구도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게 늘 저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이 존재를 모르었을 때는 한번 궁금하다,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독보적이고 특별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관악산 캠퍼스에는 미술관 건립을 위해 여러 부지가 검토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본부, 박물관, 규장각, 문화관을 잇는 문화벨트 구상이 가능한 본부 앞 부지, 그리고 외부 방문객의 접근성이 뛰어난 정문 인근 숲 지역이 후보지로 검토되었습니다. 각 후보지가 가진 활용 가능성이 다각도로 비교되었고 정문 옆 부지가 미술관의 장소로 확정됩니다. 부지 확정 이후 건축계획은 본격적인 협의 단계를 거쳐 2003년 서울대학교 미술관 건립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서울대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렘 코라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We also try to exploit and do justice to the exceptional location of the city, of the university, and of this particular building at the exact point where the university meets the city. We've tried to create a building which is inevitable and which is not only used by the people inside the building, but also used by those who pass through it almost every day, in the hope that their engagement will not only be through the building, but that kind of slowly but surely they will also be drawn inside the building. That has been the most important dimension and the most important ambition.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을 가장 핵심적인 건축 개념으로 두었습니다. 그 결과 건축물과 지면 사이에 만들어진 절단면, 즉 슬라이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그 흐름이 건물 내부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1997년 최초 제안된 초기 이란에서도 이미 드러납니다. 당시 건물은 움푹 패인 지형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형태로 계획되었고 이를 통해 캠퍼스와 인근 지역이 개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산림보호 문제로 인해 건축 부지가 초기의 위치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조림 소나무들을 손댈 수 없는 것으로 하는 환경단체와 또 관악구청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현재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 거죠. 이번에는 건축 부지가 바뀌면서 설계자가 바뀐 위치에 따라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안을 폐기하고 다시 설계를 한 것이 현재 설계안입니다. 이번에는 세로로 긴 형태가 된 거죠. 마치 조각품처럼 세로로 긴 건축 구조는 정말 특이한 형태입니다.
2003년 램코라스는 변경된 지형에 맞추어 연결 방식 또한 다리에서 떠있는 박스, 플로팅 박스로 전환됩니다. 이 떠있는 박스와 박스 밑의 슬라이스는 단순한 동선을 넘어 학교와 지역을 잇는 건축적 매개로 기능합니다. 학교 부진의 미술관 건물을 그저 무심코 지나가는 곳이 아닌 사람을 끌어들이는 공간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건축의 핵심은 지형의 활용입니다. 램코라스의 메모에는 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기 전부터 건축물의 위치, 주변과의 관계, 땅의 높낮이 등 지리적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건물은 지형의 경사를 그대로 반영하며 아래쪽에는 오디토리움, 위쪽에는 렉처홀과 전시공간이 위치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변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건물이 지형과 함께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건물 내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지하층에서 맨 꼭대기까지 건축의 메인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과 오디토리움은 양 날개의 위치에 해당합니다. 빌딩의 메인 공간을 다 비우는 예는 제 생각에 교회 말고는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거의 유일한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천정이 열린 상태입니다. 이 공간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의 기둥이 됩니다. 오래전에 초대 관장님께서 건축가에게 주문하신 한국 전통 건축의 열린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건물 중앙을 수직으로 비워낸 버티컬 코어 구조로 전시 공간, 교육 공간, 연구 공간 등이 벽의 구분을 넘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열린 상태로 작동합니다. 램코라스는 서울대학교 미술관 공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What I try to do with the museum is to build an institution that doesn't look like an institution and doesn't act like an institution. It is a building without compartments, where any part of the space can accommodate almost any activity, and I hope that this openness to improvisation will be part of the way in which the kind of project is used. It is actually immaterial whether a space is dedicated to present art, for art to be made, or to learn about art. 이처럼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연결, 지형, 유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 지금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사람과 건물, 미술 작품이 서로 유기적으로 호흡하고 연결된 열린 공간입니다.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기존의 익숙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질문을 던지고 다르게 그리고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장소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술 문화뿐만 아니라 학문과 지식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2003년 서울대학교 박물관 현대미술부가 보관하던 작품들과 학교 내 다른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작품을 넘겨받아 총 303점의 소장품을 기반으로 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소장품으로는 1956년 서울대학교 개교 1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장우성의 청년도,
문인화의 전통을 계승한 노수현의 산수화, 한국 현대 추상조각의 선구자 김종영의 조각, 한국 추상회화의 표현을 확장한 최옥경의 그림자 놀이 등이 있으며 이 작품들은 서울대학교 미술관 개관 당시 이관된 초기 소장품입니다. 그 작품들은 처음에 이 미술관의 소장 작품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박물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박물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장품 이관에 관한 거는 이제 당시 김영나 박물관장님이셨죠. 같이 이제 전문위원들이랑 협의를 해서 편년적인 연대기 위주로 그리고 그 사조별로 작품을 분류해서 소장품 이관에 관해서는 별 뭐 큰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미술관마다 그러니까 운영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소장품 구입비거든요. 근데 국립현대미술관도 그렇지만 소장품 구입비를 그렇게 책정해 주지 않아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우선 그 미술관의 예산 중에 소장품 구입비가 없어,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 역시 뭐라고 그럴까? 관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 기증을 받거나 뭐 아니면은 하여튼 뭐 저렴한 가격에 좀 좋은 작품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장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지. 박물관에서 이관받은 303점의 소장품으로 출발한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컬렉션은 이후 다양한 기증을 통해 꾸준히 확장되어 왔습니다. 미술관은 전시뿐 아니라 소장품 보유가 중요합니다. 소장품은 미술관의 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는 신옥진 컬렉션 전입니다. 전임 관장님 때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부산 공간화랑 신옥진 대표님께서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당초 약속하셨던 기정작보다 더 많은 평생 모으신 64점의 아주 귀한 작품들을 기증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미술품 소장품을 이제 관리할 때 미술품을 모으느라고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몇 년 안 가서 이 몰려드는 이 미술품을 어떻게 적절히 잘 심의하고 심사해서 우리 철학이나 우리 콘텐츠에 맞지 않다 싶은 미술품을 정중하게 돌려드리는 것인가, 이것도 이제 고민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컬렉션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미술관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 어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결국 소장 기능입니다. 그 시점, 좀 넓게는 그 당대에 가장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렇다고 판단되는 작품들의 목록을 구성하고 그것들은 이제 결국은 그 동시대와 공유하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마치 타임캡슐처럼 우리가 살았던 기억들을 이렇게 대물려주는 그런 기능이죠. 물론 재원이 한정되지만 미술관이 작품을 구입해 소장하는 것은 공인된 기관이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이니만큼 작가를 지원하는 가장 분명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작가들이 작품을 잘 선별하여 구입하는 것은 작가 개인에 대한 지원인 동시에 우리 미술관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소장품 관련 예산이 신설되면서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동시대 미술의 담론과 주제를 반영한 작품을 본격적으로 수집,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303점으로) 시작한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소장품은
기증과 구입을 통해 2026년 현재 1,040여 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소장 작품을 이제 컬렉션을 늘리는 데에도 그러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좀 원칙 같은 것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내가 생각에는 뭐 서울대학교 미술관이라고 해서 굳이 뭐 서울대학교 출신 혹은 서울대학교 교수만의 작품을 물론 그 사람들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대학 미술관이라고 꼭 대학만 챙길 거는 없다. 지역 미술관이 아니다. 대학 미술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국립현대미술관에 버금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국제적인 미술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대학교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거는 세계적인 박물관이에요. 그것처럼 대학교 내에 있다고 해서 어떤 지역적인 그런 그 미술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미술관도 제가 국제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야말로 국제 무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수준의 미술관이 되려면은 결국은 그 생명은 소장품하고 전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컬렉션이 너무 컨템포러리한 쪽으로만 흘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나치게 전통 쪽으로 또 가서도 곤란하겠다. 전통과 컨템포러리 이 두 바퀴다. 어느 한쪽으로만 휩쓸려 버리면 한 시대가 가면은 결국 그 축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소장품도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면서 그 지식의 쓰일 바를 점쳐보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학제적 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시대를 사는 감각으로는 특히 이제 기술적 발달로 인해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미래로 돌진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학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과거 지향적인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걸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미술관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존재를 하는 구작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시대의 동시대의 어떤 당대를 얘기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읽는 방식에서 또 다른 시의성과 시급한 의미들을 좀 더 생생히 반영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캠퍼스 안에서도.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2006년 개관 전 현대미술로의 초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0회의 협력전, 기획전, 공동기획 전시를 선보여 왔습니다. 저는 이제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시가 기획되고 제가 정말 뭐 다른 바깥의 미술관에서 이름만 들어보았던 작가들이 초청되거나 아니면 기획전에 오는 걸 보면서 여긴 약간 그냥 단순히 학교 미술관을 넘어서 그냥 미술계 현장? 그 중심에 약간 서 있는 것 같은 그 현장을 배운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배움의 공간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서울대 미술관의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어쨌든 남한 최고의 엘리트 학교이고 그런 대학 교육의 가장 최고봉에 있으면서 그 안에 다시 한번 미술관이 있다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안전한 지대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미대도 사실 캠퍼스 안에 있으면서 바깥 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실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장인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아탑 안에 있는 더 고립된 존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미술관, 대학 미술관이라 하면.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캠퍼스 내에서 어떤 교육적 그 행위,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어떤 대학 미술관인가? 아니면, 어떤 서울대학교의 그런 어쨌든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뭔가 좀 넓은
뭐 사회 또는 더 나아가서 뭐 국가, 인류 이런 어떤 맥락들을 좀 공유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그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 쪽이었어요. 예. 대부분의 미술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시대의 주요한 변화와 움직임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전망하며 기록하고 평가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술관이 동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미술관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겠지요.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단순히 대학 부속미술관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미술, 영화, 디자인, 첨단 기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융복합 전시를 통해 동시대 미술의 확장 가능성을 꾸준히 실험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지난 20년의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지평을 꾸준히 넓혀온 기록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 작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시대 한국 작가들의 작업을 폭넓게 소개해 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술관은 대학 미술관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한국 현대미술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논의하는 공적인 전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 기획이 그 자체가 굉장히 주인공이 되는 기관인 거예요,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왜냐하면 하나의 작업이 발생했던 그 시기에 뭐 사회 정치적, 문화적 상황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던 논리들이 완결이 되고 작업은 다시 잠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일깨워서 꺼내 나와서 동시대 현실을 재배치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거의 전적으로 기획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작가로서는 그 기획자의 세계관 안에 제 작업과 제 몸을 들여놓으면서 또 다른 식으로 활성화되는 감각의 경험이 있어요. 그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를테면 어떤 정해진 텍스트를 확인하고 뭐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술사든 어떤 미학적인 문제든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쨌든 부조리나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던 그것들이 어떤 비평적인 기능을 재해석하고 비평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담론적인 기능을 좀 하는 전시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변함없는 하나의 원칙이었던 것 같고 서울대 미술관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전시는 2013년에 열렸던 시간의 두 증명 모순과 순리인데요. 아름지기 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서울대학교 미술관과 처음으로 가진 협력 전시로 우리의 전통이 지닌 가치와 아름다움을 오늘의 삶과 예술로 연결하고자 한 전시였습니다. 특히 제 커리어의 첫걸음을 뗐던 공간으로 돌아와 당시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일했던 서울대 미술관의 박보나 큐레이터와 협업자로 전시를 만들어 나갔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뜻깊었던 전시였습니다. 사회적 현상에서 질문을 던지는 가면의 고백전이나 숭고의 마조이즘 같은 전시가 생각납니다. 또 하이브라이트, 돌아다니는 시각 같은 융합 분야, 첨단 분야와의 협업 전시도 생각납니다. 해외 기관들과 그 협력 전시도 활발히 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만과 한국의 현대 수묵화를 함께 조명해 보면서 양국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었던 거시와 미시전도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재임한 기간에는 국제 교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런던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맨체스터 대학이 있죠. 그래서 맨체스터 대학교 박물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윌리엄 블레이크전을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인 막스 베크만이라든지 팝 아트의 가장 중요한 작가인 앤디 워홀, 그리고 영국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초기, 반하 등 서양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19세기 일본 미술이나 일본 현대미술, 그리고 인도 현대미술과 같은 전시도 기획하면서 아시아 미술을 폭넓게 소개했습니다. 먼저 7월의 눈 놀라운 작가들 전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가 아닌 이들이 훌륭한 작품들을 대거 수집하여 전시하였는데 아주 어린 아이부터 90이 넘으신 어르신까지 또는 장애아의 그림까지 망라되었습니다. 그 작품들의 독특함과 훌륭함과 강건함 때문에 관객들은 과연 작가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자각을 심어준 전시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전시는 뭐 무기세 전시 같은 거요. 그리고 뮤에인, 내 마음속의 오목렌즈, 뭐 도상의 추상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균형을 좀 가지려고 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미술관의 전시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는 2022년에 아마 밤을 넘는 아이들이라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동 학대라든지 저희 사회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다루고 있는 전시로 알고 있는데 전시와 더불어서 렉처도 있고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아직 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지만 그 프로그램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기억이 남고요. 앉을 수 있는 의자 전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목처럼 앉을 수 있는 도구에 관한 전시였는데요. 우리의 인식 속에 고착된 형태의 의자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편리함 혹은 발상의 전환으로 선택되어 의자로 쓰이는 여러 종류의 사물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앉음이라는 인간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함께 사물의 창의적 변형의 양상, 나아가 미술관에 전시되어 재명락화되는 사물의 의미와 전시의 메커니즘 등을 생각해 보도록 한 전시였습니다. 저는 2023년 봄에 서울대학교 미술관으로부터 서울대학교 개교 77주년을 기념하는 벽화를 의뢰받아서 바티칸에 있는 라파엘로 산치오의 아테네 학당을 현대적으로 확장된 프레스코 기법으로 제작했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서울대학교 미술관 야외 광장에서 약 2개월간, 그리고 중앙도서관 광장으로 이동해서 7개월간 전시를 이어갔습니다. 설치된 그림 앞을 오가는 학생들 중에는 그림 내용을 알며 그것을 열심히 친구에게 이야기해주는 인상적인 장면들도 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류세 디지털 아트와 AI라든지 또는 소통, 참여의 문제, 또 전통 공예와 현대미술의 접목 등 동시대 사회와 예술이 마주한 핵심적인 질문들을 전면에 놓은 전시들이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의 매체와 주제 역시 회화나 조각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이라든지 환경, 감각, 제도 전반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현대미술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또 논의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기반 위에서 동시대의 문제를 다루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미술관으로 그 역할을 확장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미술관은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인 심화를 목표로 삼아야죠. 서울대 미술관은 전시장이 아니라 학문적 예술 연구소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여주는 미술관이 아니라 사유를 생성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물 전시보다 가설, 연구, 실험, 또 실패, 그리고 재사유, 이러한 순환 과정을 드러내는 구조가 일상화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는 완성품이 아니고 이 결론이 아니고 중간 보고서여도 무방하다. 뭐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대 미술관의 가장 큰 자산은 예술 외부에 있습니다. 예술 바깥에 있습니다. 미술관은 예술을 다른 학문과 충돌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대학의 자산이죠. 이게 예술이 과학기술과, 때로는 예술이 법, 윤리, 정치철학과, 예술이 도시 환경, 기후위기와, 예술이 인공지능 데이터와 만나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미술관입니다.
예술을 특별한 영역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관념을 깨고 일상과 예술 사이의 간극을 조금씩 좁혀나가는 전시를 지향했습니다. 결국 예술 또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활동이니까요. 모든 전시는 전달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무엇을 강조하는 전시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미술관은 친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심오하고 복잡한 내용이라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술관의 성패는 실험성 그리고 전복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작가들에게는 이곳은 단순히 대학 미술관에서 전시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다는 그런 경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만큼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전시 기획이라든지 운영이 시간을 두고 신뢰와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현재까지 단일 건물을 갖춘 국내 최초의 대학 미술관으로 2006년 개관 이후 미술 이론 전공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물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근로장학생, 연구원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전시 기획, 자료조사, 아카이브 구축 등 실제 미술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지금의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또 미술관은 연구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현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의 역량이 발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경험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열심히 하자. 저는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근로장학생과 보조연구원을 거쳐 학예연구사로 근무했던 이준영입니다. 사실 근로장학생으로 처음 일하면서 너무 재미있고 배우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야 미술관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전선을 몰딩으로 가리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직접 해보면서 전시 준비에 A부터 Z까지를 충실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뉴욕 모마에서 방문 큐레이터로 재직 중인 송주연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미디어 아트 전시와 코리아 모던 디자인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작가 및 작품 리서치 단계부터 글 작성, 설치, 도록 제작까지 전시의 전 과정을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계기였어요. 전시가 하나의 연구 프로젝트이자 협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요즘은 굉장히 인기 있는 학문이 뭐냐 하면은 큐레이터 하기 학문이거든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미술사, 아트 히스토리죠. 아트 히스토리가 제일 학생들이 많이 전공하는 어떤 분야였는데 요즘은 미술사를 전공하기보다는 큐레이터 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술대학의 협동과정으로 인문대학하고 법과대학 또 행정대학하고 또 경영대학도 들어가죠. 5개 대학이 협업해서 하는 미술 경영 협동과정을 개설했는데 그 과정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면서 또 학생들이 이 미술관이 실제 실습 공간이 되었으면 좋기도 하고요. 네. 우선적으로는 교실 밖 현장의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는 주로 이론이나 개념을 토대로 전시 기획 전반에 대해서 배우고 또는 전시 역사에 대해서 배웠다면 미술관이라는 전시장 그리고 그 전시장 뒤편에 있는 여러 가지 전시 수장고부터 또 작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집기들이 놓여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들을 직접 보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전시를 만들어가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술관이라는 곳에서 실제 전시 경험을 직접 해보고 기획해보고 운영하고 연계 프로그램까지 진행해보는 것은 이 이론의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적으로만 머리로 이해하던 것을 실제 공간에서 수행하거나 실행하게 될 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블럼 솔빙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전시 기획을 이 미술관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이 진로 또는 생각에 영향을 저는 줬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직접적으로는 제가 직접 여기서 전시를 진행했을 때 작가분들을 만나고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오프닝에서도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작가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전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눠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여기서 전시했던 작가님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바깥에서도 전시를 한번 직접 기획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 미술계에서 뭐 글을 쓴다거나 기획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좋은 어떤 동원,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현대 미술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배우고 생각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환경적 특징과 전문적인 연구와 실천적인 배움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를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험과 관점을 제시해왔습니다. 또 미술관은 그 사회 공헌교육의 일환으로 예술과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창조적인 경영, 그 다음에 가치 중심의 리더십을 키우는 프로그램인 ACP 프로그램인데요. 창의적 리더를 위한 예술 문화 과정, 그래서 Art and Culture Program for Creative Leaders라는 그런 ACP 과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ACP는 2026년 올해 21기를 맞아서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이제 사고의 틀을 확장하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가치와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미술관으로서 중요한 기능은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 전시마다 전시와 연계된 학술 워크샵이나 어린이 워크샵, 대중 강연과 공연 등을 기획했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었던 것은 서울대학교 전체의 기초교양 교육으로 전시예술공학 교과목이 처음으로 미술관에 신설되었었습니다. 정말 인기 있었던 강좌였습니다.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이론과 창작이 결부된 다학제적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술관에는 많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지도자 과정인 ACP가 있고 또 매주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강의 장소가 미술관이 아닌 외부 공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술관을 향유하고 또 현대 미술을 접해야 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음향 설비와 각종 시설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 ACP 프로그램에서 총동문회를 결성해서 ACP의 구심점을 구축하고 수료 후에도 이 원우들이 미술관 프로그램과 계속 연계되도록 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지난 20년 동안 현대 미술을 매개로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다양한 교육 그리고 공공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미술관이 위치한 서울대학교 관악구라는 지역사회는 미술관이 공공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이 관계망을 넓혀주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그 커뮤니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제 서울대의 경우 워낙 그 뭐 명성과 함께 좀 어떻게 보면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이제 외부와의 그런 소통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내 경우에 이제 관악구하고 뭘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지. 그래서 아마 강연 프로그램의 하나를 관악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을 거야.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관악 구민들, 그러니까 외부,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외부와 우선 가장 가까운 구민들을 이렇게 어떻게 미술관으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해서 만들어요. 이제 전시도 그렇지만 이제 교육 파트에서 그런 걸 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강연 기회가 있었는데 전시 도중에 그게 관악구에서 지원을 해서 지역 사회에 미술에 관심이 있는 계층들이 한 학기 단위로 정기적인 수업을 듣는 과정이었어요. 그 안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한 번에 강연을 했는데 2시간이 넘는, 그러니까 정말 수업 같은 강당에서, 대강당에서, 여기 대강당에서 열리는 큰 강연이었고, 그래서 제가 놀랐던 점은 제가 비미술 강연을 했던 어떤 자리보다도 주로 중장년이셨던 것 같은데 청중의 집중력과 질문이 상당히 깊었어요. 이게 꾸준히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전시를 실견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서울대 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과 협력을 하면서 나온 그런 자리였지만 이런 지역사회 미술교육에서 굉장히 특수한 역할을 맡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변화와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입니다. 강의나 워크숍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술관이 단순 전시 관람을 하는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교류하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술관이 지닌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 역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사회적 투자나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장기적인 시민 교육이나 의식을 다져가는 그런 기본적인 차원의 사회에 공유되는 지식의 수준이나 단위를 생각했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담론을 다룰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서울대 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그래서 도서관처럼 미술관도 반드시 존속을 해야 되는 공적 영역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대 미술관이 이런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공적 담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전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작가, 이론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형태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워크숍, 퍼포먼스, 강연 등 전시의 성격에 맞추어 구성된 프로그램들은 관람객이 작품과 주제를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전시 연계 활동은 미술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사유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교육의 장으로 갖는 강점은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학미술관이기에 가능한 어떤 실험적인 기획과 자율성,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학제 간 교류의 가능성 등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러한 환경은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적 목적을 공유하는 참여자로 미술관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을 통해 다양한 작품의 작업 기술을 탐구하고 기술을 다시 예술적 언어로 확장하는 그런 시도를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술이라는 매개로 융복합적인 교육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기에
전시와 연구, 수업과 실습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건립은 우리 대학이 학문과 문화예술로 조화를 이루는 국제 수준의 종합대학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려는 수건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 공간 속에서 학문과 연계한 대학의 잠재적 창의성을 발휘하고 날로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미술을 가깝게 학내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학내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와 국가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그러한 실패도 포용하고 다양한 관점과 질문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수업과 미술관 소장품이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학생들이 작품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또 연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제시한다기보다 질문이 만들어지고 축적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20년 후에 우리 미술관은 둘째치고 나는 이 땅에 있을 것인가 이 생각부터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뭔가 시대를 담으면서 동시에 전통의 맥박을 잃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다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발언하고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그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점점 더 학생들에게 친숙한 공간, 일상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일 때부터 미술관을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어 졸업 이후에도 미술관을 가는 것이 취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술관은 지성의 결집체인 대학교 미술관으로서 상상과 창조와 또 지적 시각을 예술로서 리딩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년간 학내의 중요한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쉼없이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상상과 창조의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위안을 주고 또 숨 쉴 수 있는 예술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이 미술관은 이 학교를 거쳐 갔었던 이제 수많은 학생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미술에게 있는 학생들이 뭐 남긴 발자취를 아카이빙하는 동시에 좀 미래에 이런 작업물들이 곧 나타날 것이다. 어떤 미술계의 어떤 미래를 예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시대 현대 미술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술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획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미술관의 정체성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소장품 확대와 연구 기반 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세계 유수의 미술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대 미술관의 20년 과제는 이 미술관이 더 커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미술관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 20년 한국 사회의 주요 담론에서 서울대 미술관의 전시, 서울대 미술관이 제공했던 프로그램이 참고 문헌으로 인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시가 학문적 논쟁의 출발점이 되는 사례가 축적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20년간의 수없는 실험과 발전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고 도약하고자 합니다.